안녕하세요. 찐 히스토리 TV의 윤섭쌤이에요. 자, 오늘은 1920년부터 시작해서 1930년대 중반까지 국외 무장 투쟁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요 시기 1920년대 초반 시기에는 가장 유명한 무장 투쟁 두 가지가 있어요. 두 전투가 있는데요. 그 전투는 첫 번째로는 봉오동 전투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청산리 대첩이 있어요. 자,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거 개념상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봉오동 전투는 1920년 6월에 일어났는데 그 배경으로서는 독립군이 국내 진공작전을 펼칩니다. 이 국내 진공작전이라는 거 우리 역사 교과서에서는 한 3번 정도 나오거든요. 이때 1920년에 국내 진공작전이 있고요. 1930년대 중반에 이 보천보 전투 전에 동북 항일연군이 조국 광복회의 지원을 받아서 일으켰었던 보천보 전투, 그때 국내 진공작전이란 말이 나오고요. 그리고 1945년 식민지 끝나갈 쯤 해서 한국 광복군,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소속의 광복군이 그 국내 진공작전을 펼치려고 했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국내 진공작전과 연관된 내용을 살펴봐서 이게 20년대인지 30년대인지 40년대인지 구분만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뜬금없이 국내 진공작전이란 말은 바로 안 나오니까 너무 부담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어쨌건 독립군의 국내 진공작전이 계속 있었어요. 여기 우리나라를 이렇게 그려봤는데요. 여기가 백두산 지형이고요. 여기가 봉오동입니다. 그래서 이 국경을 주변으로 해서 우리 관공서, 일본의 관공서, 그리고 만주 지방의 일부 일본 일제 경찰서나 관공서들이 있었고요. 요것들을 치고 빠지는, 습격을 해서 치고 빠지는 작전을 독립군이 펼쳤었어요. 그러자 일본이 반격을 실시했고요. 일본이 부대를 이끌고 봉오동으로 치고 올라갑니다. 자, 봉오동으로 치고 올라가게 되는데요. 이때 홍범도 장군이 이끄는 대한독립군과 최진동의 군무도독부, 그리고 아무의 국민회군, 이 세 부대가 합쳐져서요. 봉오동 계곡 골짜기로 유인을 했고요. 이 골짜기에 갇혀서 결국은 크게 독립군이 승리하게 되는 전투, 봉오동 전투입니다. 이 봉오동 전투를 통해서 일제는 깨달은 게 있어요. 조선 독립군을 만만하게 봤더니 이들을 만만하게 보면 안 되겠구나. 무기도 제대로 안 갖춰져 있고 정식 훈련 받은 것도 아니니까 굉장히 만만하게 봤어요. 이때 당시만 해도 일본 같은 경우에는요, 1차 세계대전도 끝났겠다. 그리고 러일 전쟁과 청일 전쟁에서도 승리했지만 또 1차 세계대전에서도 승전국이었겠다. 군대가 굉장히 튼튼한 국가였어요. 전투에서 거의 패배를 안 해요. 그런데 봉오동 전투에서 패배를 한 거예요. 자존심이 굉장히 상했겠죠. 해서 일본이 어떻게 하면 대규모 부대를 이제 끌고 가서 이 독립군을 한꺼번에 몰살시킬까라고 고민을 했고요. 훈춘 사건을 조작합니다. 이 훈춘, 여기가 훈춘이에요. 국경을 넘어서 훈춘이 있는데 여기에 일본 관공서가 있었고요. 이 관공서를 누구에게? 중국 마적단에게, 여기 만주에서 지내던 중국 마적단에게 가서 습격을 하라 그래요. 습격해서 자기네가 피해를 봤지만 습격한 후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이 중국 마적대가 우린 독립군이다 라는 식의 거짓말을 하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뭔가 명분을 만들어낸 거죠. 명분을 만들었고요. 훈춘 사건은 1920년 10월에 조작하니까 야, 독립군이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대규모 부대로 이 독립군을 전부 처벌하러 가는 거야, 처단하러 가는 거야 라고 얘기하고요. 대규모 부대를 이끌고 만주로 출동을 하게 됩니다. 자, 봉오동에서 싸우기에는 좀 부담이 있어요. 여긴 또 우리나라 사람들 많이 살고 있고 해서 이때 독립군들이 어디로 이동하고 있었냐면요. 여기 백두산 지역으로 이동을 하고 있었고요. 이 백두산 근처의 청산리에서, 그러니까 일본군 부대 같은 경우에는요. 봉오동 쪽으로, 훈춘 봉오동 쪽으로 끌고 이렇게 올라가다가 독립군을 쫓아서 청산리로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일본 부대가 이렇게 들어와요. 해서 여긴 백두산이에요. 여기 청산리에서 만나게 됩니다. 약 일주일 동안 수차례의 전투가 벌어지게 되고요. 이 전투에서 대부분 다 독립군이 지형과 지물을 잘 활용하고 끝까지 버텨서 승리하게, 아주 크게 승리하게 됩니다. 1920년 10월에요. 김자진이 이끌던
국로군정서와 홍범도 장군이 이끌던 대한독립군이 뭐 힘을 합쳤다라는 얘기도 있는데요. 여기에서 각계 전투가 더 많이 일어났어요. 계계별의 전투가 일어났고 크게 승리를 하게 됩니다. 일본은 여기에서 기록상은요, 몇 명 안 죽었다, 안 다쳤다라고 얘기하지만 이때 우리나라 사람들과 일본 사람들의 이 피해를 일본군의 피해를 보면 독립군 피해가 굉장히 미비했고 일본군은 크게 졌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두 차례의 전투에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일본군은 당시 굉장히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두 차례 전투에서 독립군에게 제대로 무기도 안 갖춰져 있고 그리고 군사훈련도 제대로 못 받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여기는 또 포수 중심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홍범도 장군이 이끄는 대한독립군은 포수, 그러니까 사냥하는 사람들 중심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패배했다는 건 너무 자존심 상한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보복을 합니다. 어디까지 가서 보복을 하느냐? 여기 다시 부대를 이끌고 올라가서 여기에 살고 있었던 우리나라 사람들, 그러니까 한인 마을이 굉장히 구성이 돼 있었고요. 여기 어느 지역이겠어요? 간도라는 지역인 거죠. 이 간도에 가서 사람들, 우리 민간인들을 학살합니다. 자, 간도 참변 1920년부터 21년까지 일제가 보복을 위해서 간도 참변을 일으킨다라는 거. 독립군 같은 경우에는요, 청산리 대첩을 승리로 이끌고 있다가 간도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탄압을 받고 죽게 되자, 참변이 일어나자 부담을 느껴서 이 위로 북만주 지역인 이 밀산부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옆으로 가보면 밀산부로 집결을 하게 되는데요. 독립군이 대한독립군단, 서일이 총재가 되는 대한독립군단이 결성되고요. 자유시, 여기에서도 일본군이 계속 쫓아오니까 빨간색으로 일본군을 표시할게요. 일본군이 간도 참변 일으키고 이렇게 쫓아오니까 여기에서도 부담을 느껴서 러시아, 자유시, 이 러시아에 있는 자유시로 이동을 하게 돼요. 자유시에서 지원하겠다 그랬거든요. 독립군 지원하겠다. 그런데 일본군이 계속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러시아군에게 뭐라고 요구하냐면요. 니네 무장한 군인들, 무장한 독립군을 니네 나라에 그냥 받아주는 거야? 이건 안 되지. 어떻게 무장한 다른 나라 군인들을 니네 국경으로 들여? 이 얘기는 니네가 손잡고 우리랑 싸우자고 하는 얘기로 받아들이겠어. 해서 그렇게 되면 일본이 러시아와 전쟁을 벌이겠다고 포고가 아니고 협박인 거죠. 협박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러시아가 이것에 부담을 느껴요. 러시아는 당시 막 그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나고 막 정신없는 상황에 있었거든요. 해서 러시아가 독립군에게 무장 해제를 요구해요. 니네 들어올 거면 무장을 해제해라. 모든 무기들을 내려놔라. 우리에게 맡겨라. 그런데 독립군 안에서는 고민스러운 거예요. 무장을 해제한다라는 얘기는 작전권이 누구에게 넘어간다라는 거냐면 러시아에게 넘어간다라는 얘기고요. 독립군이 무장을 안 한 상태에서 러시아 군대로 편입이 된다? 독립군 입장에서는 의견이 갈려서 이건 말이 안 된다. 우리 무장 계속 하고 있고 우리가 정 그렇다면 그냥 러시아에서 다시 나오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둘이 다툼이 일어나고요. 러시아가 이걸 활용해서 무장 해제를 한쪽을 잘 끌어들여 가지고요. 독립군끼리 싸우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독립군이 이 자유시에서 굉장히 많이 죽게 돼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요. 자유시 참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921년 6월 28일 날 있었어요. 자, 이렇게 자유시 참변이 있고 난 뒤에 우리나라 독립군은 이 러시아에 그대로 있었을까요? 아니죠. 어디로 내려오게 되냐? 다시 만주 지역으로 내려오게 돼요. 자유시 참변이 있고 나서는 이제 일본이 물러갑니다. 자, 만주에 내려와서 삼부를 성립하게 됩니다. 이 삼부라는 게 굉장히 특이한 조직인데요. 삼부에서는요, 군사 조직이 있을 뿐더러 행정, 입법, 사법을 모두 쥐고 있는 자치정부 형태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삼부라는 거. 그래서 삼부가 뭐냐라고 했을 때 자치정부다. 군사 조직과 더불어 행정, 입법, 사법을 다 가지고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삼부는요,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가 있는데요. 이 참의부는 여기에 있어요. 이게 이 빨간색으로 표시한 데가 참의부고요. 정의부는 여기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한 데가 정의부입니다. 그리고 신민부는 선생님이 여기 표시를 이렇게 못했는데요. 여기에서 좀 더 위로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신민부입니다. 해서 참의부와 정의부는 이 남만주 지역에 몰려 있고요. 신민부는 이 북만주 지역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우리 한인 마을과 합쳐져서 자치정부 형태를 띠면서 부대와 나름대로의 행정기구 역할을 해주고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한인 마을을 보호하는 산부가 형성이 됐는데 문제는 일본이 여기에 이렇게 산부가 형성되게 없애버리고 싶은 거예요. 꼴보기 싫겠죠. 당연히 일본은 우리 식민 지배하고 있으니까. 해서 1925년에 미스의 협정을 맺게 되는데요. 일제가 돈과 무기를 만주 군벌, 당시 중국의 이 만주 지역에서는요, 군벌, 이 군벌이라고 얘기하면 좀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무력, 군대를 가지고선 거기에서 왕처럼 행사하는 사람들을 군벌이라고 얘기해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고려시대 때 호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지역을 다스리는 군대를 가지고 있는 무력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죠. 이 만주 군벌에게 돈과 무기를 우리가 지원할 테니 줄 테니 독립군을 잡아와라. 그래서 독립군 목 얼마에 돈 얼마 이런 식으로 독립군들에게 현상금을 걸었고요. 만주 군벌과 힘을 합쳐서 독립군을 탄압하게 됩니다. 이것이 미스야 협정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이렇게 미스야 협정을 통해서 산부를 일제가 이제 탄압을 했어요. 중국 군벌과 손을 잡고. 그래서 산부가 우리가 하나로 힘을 합쳐서 일제에 저항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산부 통합 운동을 펼치게 됩니다. 1929년에 산부 통합 운동이 펼쳐지게 되는데요.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가 힘을 합쳐서 통합을 하려고 했으나 이게 뜻대로 하나는 되지 못하고요. 둘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남만주 지역에서는 국민부가, 북만주 지역에서는 혁신의회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국민부의 정치기구로서는 조선혁명당, 그리고 군대로서는 조선혁명군이 만들어지게 돼요. 요건 양세봉 장군이 이끌고요. 그리고 혁신회에서는 이 북만주 지역에선 한국독립당이 정치기구로 한국독립군이 부대로 만들어지게 되면서 지청천 장군이 이끌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는 가운데 독립운동을, 독립전쟁, 의병 무장투쟁을 준비하고 이제 이렇게 나름 무장투쟁을 하고 있는 가운데 큰 사건이 하나 일어나요. 그게 뭐냐면 1931년에 일본이 만주를 침략합니다. 중국이 이제 본토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물론 상하이도 이때 같이 침략을 해요. 그래서 만주를 침략하면서 중국군과 이 독립군이 이제 힘을 합쳐서 일본군과 전투를 벌여요. 1930년대 초반에 이 전투들 뭐가 있냐? 바로 여기에 써놓은 전투 7가지 전투가 있습니다. 이건 다 그러니까 일본군을 몰아내기 위해서 우리나라 독립군과 조선군이 아니죠. 독립군과 중국군이 힘을 합쳐서 일으켰었던 전투입니다. 그래서 영릉과 흥경성 전투, 이 조선혁명군이 중국군과 힘을 합쳐서 싸웠던 전투가 영릉과 흥경성 전투가 있고요. 그리고 쌍성보, 경박호, 사도하자, 동경성, 대전자령 전투는 한국 독립군이 중국군과 힘을 합쳐서 일제와 싸웠던 이 전투들입니다. 해서 영릉과 흥경성 전투는 1번, 2번 써놨는데요. 선생님이 1, 2, 3, 4, 5, 6, 7로 써놨는데요. 여기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으로 대략적으로 지도에서 어느 곳에서 일어난 전투인지 표시를 해뒀으니까요.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디에서 일어난 전투냐 이런 건 크게 나오진 않는데 대충 요 정도는 되는구나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 조선혁명군이 했었던 전투 2가지, 영릉과 흥경성, 요건 꼭 기억해 주셔야 한국 독립군이 일제와 싸웠던 이 전투들과 구분할 수 있으니까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자, 넘어가면요. 일부 독립군이 이 전투들이, 근데 문제는 전투들이 끝나고 나서 이 흥경성 전투 때 굉장히 크게 전투에 패배하고, 전투에서 승리하였지만 그 다음 전투에서 패배하고 일본군에 의해서 독립군들이 쫓겨가게 돼요. 어디로 가냐면 독립군들이 중국 본토로 쫓겨나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대전자령 전투 있고 난 뒤에
한국군과 중국군과 뭐 여기도 마찬가지, 흥경선 전투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중국군과의 마찰 내지는 일본군은 대패를 하면서 쫓겨나게 됩니다. 어디로 쫓겨나냐? 중국 본토로 쫓겨나게 돼요. 그리고 만주 지역에는 끊임없이 남아있었던 부대들이 있는데요. 이들은 대부분 사회주의자들이 이끄는 부대들이었고 항일 유격대를 형성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중국 공산당과 힘을 합쳐서 동북인민혁명군을 만들었고요. 요게 33년, 35년, 6년에는 이름이 바뀌어요. 동북항일연군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동북항일연군에 있었던 이 간부들이 빠져나와서 일부 나와서 조국광복회라는 거를 만들게 돼요. 조국광복회. 이 조국광복회를 1936년에 만들었는데요. 이게 사회주의자들 뿐만 아니라 민족주의자들이 같이 힘을 합쳐서 만들었던 거고요. 국내 진공작전, 앞에서 선생님이 설명했었죠. 국내 진공작전 나온다고. 두 번째로 나온 국내 진공작전입니다. 국내 진공작전을 펼치기로 해서 대표적인 전투 1937년에 요 지역에서 일으킨 보천보 전투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보천보 전투를 통해서 일제와 또 일제에 크게 승리하는 요 전투가 있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이 혹시 빼놓은 게 있나 해서 살짝 살펴봤는데요. 특별한 건 없네요. 그래서 이렇게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1935년, 여기 37년, 36년 만주까지 봤는데 이제 중국 본토로 여기서 나왔던 일부 독립군이 중국 본토로 간다 했잖아요. 원래 중국 본토에 있었던 의열단과 여기서 넘어간 독립군들과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이들이 어떻게 또 무장투쟁을 30년대 중반부터 40년대 중반까지 했는지 다음 시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